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저희를 함께할 아주 특별한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성금 씨, 안녕하세요. 네, 준마렐라가 너무 되고 싶은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준마렐라 되기 참 겁이 나고 그렇다고 창업하려고 했더니 돈도 없고 준마렐라 랭킹녀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성금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 창업의 내비게이션 이미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 좀 빨리 가서 보고 싶고 창업을 좀 잘 좀 안내해주고 싶은 창업 멘토 기린이 이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서울에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폭우로. 왔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오시는 길 괜찮으셨나요? 예, 저는 괜찮았습니다. 성금 씨는요? 저는 집이 수원인데요. 네네. 수원에서 방송국까지 한 40분이면 오는데 오늘은 거의 3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차 안에서 제 차 안에서 멀미해보기 또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꼭 지방 가는 느낌으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출근해 네. 주셨습니다. 서진 씨 괜찮았죠? 저도 좀 특별히 일찍 나왔는데요. 평소보다 2배로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저는 뭐 괜찮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대표님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창업 아이템 중에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이 커피예요. 맞아요. 커피 전문점. 요즘요? 예, 네네. 요즘에도 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왜 이렇게 자주 망하고 실패하는 곳들이 많은지 오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커피 전문점. 그걸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커피 전문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조차도 한 그렇죠, 번쯤은 그렇죠. 꼭 해보고 싶다. 정말 많은 분들의 로망이에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건물마다, 그렇죠. 뭐 건물 층층마다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게 뭐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대표님? 혹시 오늘 나오시기 전에 커피 한 잔들 다 마시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못 먹었어요. 저는 아침엔 커피 안 마시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후로 계속 마십니다. 커피가 이미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들어왔죠. 네. 셀래야 뗄 수 없는 문화같이 돼버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죠. 도대체 이 커피숍이 얼마나 더 생겨날 그렇죠. 것인지, 얼마나 더 망하고 얼마나 더 생겨나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산업은 발달하고 있다는 거 있죠. 네. 그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또 저희 주변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요. 그렇죠. 근데도 앞으로도 이 커피 시장이 점점점 더 커지고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호황인지, 그렇죠?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커피 산업 전반이 약 한 20%이 상승하고 있대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커피를 마시는 게 우리 현실에 지금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커피가 물론 지금 일부 그 지방에서 조금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외국에서 지금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계신 커피 시장이 어디 계세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케냐. 케냐, 또 케냐, 그렇죠. 아프리카. 이집트, 네. 또 이집트에도 있나요? 네, 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서남아시아 쪽에서도 커피가 좀 서남아시아요? 많이- 네, 그렇죠. 캄보디아, 맞아요. 베트남, 네. 중국에서도 지금 나옵니다. 와, 중국에서도요? 그래서 네, 이 커피 산업이 우리가 마시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원산지도 산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음료 시장은요,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음료 시장 하나 중에 커피만 약 200% 이상 상승하고 있대요. 대단하죠. 그렇죠. 예. 이만큼 또 전 세계 분들이 그렇죠. 커피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랭킹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랭킹인가요? 오늘 랭킹은요, 내가 커피숍에 가는 이유는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네. 저희가 불과 한 15년 전, 네. 그러니까 저희 휴대폰이 생활화되지 않고 호출기를 갖고 다닐 때 사람들이 그때 커피숍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전화기도 전화기 있었잖아요. 때문에 커피가 많은데 지금은 기억나시죠? 그때 네. 커피숍에 앉아서 네. 폰팅 좀 하시고 저 폰팅까지는 아니어도 전화기 써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커피의 맛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럼요. 원두 커피, 네. 뭐 믹스 커피 뭐 이렇게 맞아요. 두 종류 정도였는데 지금은 커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맞아요. 자, 그러면 선희 씨는 커피숍 가는 이유? 글쎄 저는 뭐 일주일에 한 진짜 3-4번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누구를 만날 때 가는 편이고요. 그 시간이 좀 빌 때 저도 거기 가서 책 보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참 좋아해요. 네, 이런 분들도 그렇군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 성우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출출할 때 출출할 갑니다. 때, 네. 요즘은 그 커피 전문 업체에서 매일 커피만 가신다는 판매하는 게 얘기잖아요. 아니라 그렇죠. 네. 그 뭐 샌드위치나 뭐 빵 종류도 사이드 팔때 메뉴. 네, 그게 또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커피숍을 그냥 갑니다. 그냥
네, 아무 이유 없이요? 그렇죠. 뭐 지은이도 만나고 승원이도 만나고 뭐 서영이도 만나고 네. 애들 만나러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습관적으로. 보니까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간다는 대답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 그렇죠, 대답이 그렇죠. 혹시 랭킹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때요? 약간, 네, 있긴 있는데, 우선 4위 먼저 네,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죠. 네, 4위는요, 빠단. 새로 생긴 카페를 발견하는 재미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얘가 이해 안 조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네. 가는데. 요분들은 좀 마니아분들 같아요. 그렇죠. 커피를 많이 네. 좋아하시는 분들. 새로 생긴데 내가 안 가보면 약간 불안하다. 꼭 한번 가봐야지. 이런 분들. 그렇죠. 새로 생긴 게 뭐 인테리어도 볼 수 그쵸. 있지만 커피 맛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저도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공감하는 게 네. 예전에 PC방 막 생겼을 때 그렇죠. 그런 거 조금 저희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PC방은 네. 막 생겨서 다른 집을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속도. 빠르니까? 그렇죠. 인터넷의 속도. 그리고 그들이 주는 어떤 차 한 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서비스를 서비스 주는. 때문에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3시간 이상만 컵라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어디예요? 저희 동네에 있어요.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네. 돌아오시고요. 우리 네, 지금 네, 커피 숍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3위. 네. 3위는 어떤 거 있어요? 3위 발표하기 싫다. 네. 연애 필수 코스니까. 아. 아니 연애하면 커피숍 가야 됩니까? 네. 네. 가야죠. 딱히 그렇죠. 예, 딱히 밥 먹고 갈 때. 나면 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밥 네. 먹고 극장이나 뭐 영화 보기 전에 그 애매한 시간을 때우 참 커피숍이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다방에서 만나서 네. 지금은 커피숍에서 만나서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네. 아주 맞는 3위는 뭐 이해가 갑니다. 정말 연애 필수 코스니까. 네, 커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걸 좀 많이 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커피숍이. 대표님은 어떠세요? 연애 시절에 다방 좀 다니셨는지? 그때는 아마 그 다방 문화가 저희 때 있었지만 저는 즐겨하진 않았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커피숍을 저도 이제 아까 서진 씨처럼 미팅하러 많이 가죠. 미팅하러. 네, 네. 사람들을 주로 만나는 공간으로. 그럼 그때는 다방 안 가고 어디에 가셨어요? 그때는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런 거 묻지 알겠습니다. 마시고요. 저희가 이게 오후 방송이면은 네. 조금 더 진하게 가겠는데 이게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오전부터. 그렇죠. 아침부터 이런 거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무리 수위 수가 조절 있기 좀 때문에.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순위. 자, 그럼 2위. 2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모두들 공감하실 거예요. 시간 때우기 좋아서.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제가 했던 대답이기도 한데 네. 약간 애매하게 시간이 빌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그냥 가서 가볍게 커피 한 잔. 좋죠. 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대로 영화 보기 전에 네. 거기서 그냥 극장 앞에 서 있기도 뭐 맞아요. 하고 할 아, 때는 그럼요. 간단히 커피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1위 한번 볼까요? 네. 1위,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그 대답입니다. 1위, 커피 홀릭. 안 마시면 금단 현상이 와서. 그래요? 오. 이거는 진짜 커피에 조금 중독된 분들. 서진 씨는 어떠세요? 안 같다라는 마시면 생각이 생각 드는데 계속 나세요? 저는 그렇진 않고요. 또 커피 마시면 잠 안 온다는 분들도 참 많은데 저는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좀 편안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대표님은? 저도 뭐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막 잠이 안 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진짜요? 그래도 최소한 한 서너 잔 이상은 하루에 마시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그런 뭐 것 그런 거 같아요.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성금 씨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잠 안 오고 그래요? 커피 마시면? 아니, 저는 카페인에 대한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요. 어.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네. 커피를 그래서 좀 안 커피숍 가서 마셔요. 빵을 그렇게 드시는구나. 그럴 수 있죠. 저는 있어요. 학창 시절에 네.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커피를 한 잔을 마셨더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럼 내일 시험 공부할 때는 커피를 좀 많이 마셔야겠다 네. 해갖고 냉면 그릇에다 쭉 마셨더니 식곤증으로 잠이 다음 눈 떴더니 다음날 시험 보러 모든 가더라고요.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아유, 여러분. 과하면 좋지 않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랭킹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네. 보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커피 전문점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요. 누구나 알 것 같아요. 누구나 커피숍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그렇죠. 있고, 네. 잘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속해서. 커피숍이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커피가 이제 입맛을 떠났죠. 이제 커피 맛 하나로만 승부할 수가 없습니다. 입맛과 같이 눈맛이 지금 살아나야 눈맛. 네. 눈맛. 그게 이제 인테리어나 기타 커피 전문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고유한 그 맛이 있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단순히 그냥 커피를 마시고 소통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정말 여러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성문 씨 아까 네. 뭐 잠깐 그 커피만 우리 얘기할 때 네, 네, 네. 어떤 공간으로 쓰고 있는지 또 말씀해 아까 주셨어요. 전에 저희가 네.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를 네네.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피숍을 자주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인테리어 때문에라도 가요. 인테리어가 좀 이렇게 특이한 데라든지 네. 아니면은 주인의 눈치를 안 보고 오래 있을 수 있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요즘은 뭐 친환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문구용품도 팔고 근데 그
커피로 인해서 뭐 다른 활동도 좀 할 수 네. 있고 뭐 이렇게 네. 돼 있더라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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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커피숍이 그러니까 커피만 파는 곳에서 이제 벗어났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요. 거죠? 네. 커피뿐만이 아니라 문화도 팔고 네. 여러 가지를 좀 동시에 팔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커피가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오면서 발전하고 있는 산업들이 다양해졌어요. 처음 이제 무역업, 커피 관련한 무역업이 마구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원두며 생두가 지금 들어와야 되니까 그 무역업 성장하고 있죠. 또 커피 전문점만 또 그 도와서 하고 있는 인테리어 산업 마구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커피 관련한 레저 산업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커피가 불러주는 여러 가지 산업이 함께 지금 발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고용 창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커피 산업, 앞으로도 예, 더 커질 수 있는 뭔가 더 가능성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커피 시장의 성장하고 또 커피 시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네. 테이크아웃 커피숍부터 그렇죠.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생산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공간까지 네. 커피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측도 한때 하고 진짜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기 전에 별다방, 콩다방이 거의 다였거든요. 그럼-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고양이 다방, 뭐 쥐다방 다 있어요, 진짜요. 별다방이 정말 다 있습니다. 많고요. 저는 이제 저희 동네에 커피숍이 있어요. 크기도 그렇게 크지 네네네. 않은데 정말 하루 종일 손님이 붐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유가 너무나 싸고 그다음에 뭐 낮에는 또 주부들이 또 저녁 때는 뭐 또 손님층이 그렇죠, 바뀌어서 그렇죠.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했는데 성공한 케이스들이 참 궁금하거든요. 네. 너무 포화 상태라서 사실은 야, 이 창업이 쉽지 않을 텐데 네. 그 큰 기업들 사이에 껴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그 대기업들도 지금 커피 산업에 목을 메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소기업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고 또 나가서 우리 지금 주말에라도 소기업 아니면 영세 창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네네. 커피 맛으로 승부하시고요.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제도를 활용을 해서 그것들을 통한 또 다른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겨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만 갖고는 요즘 승부가 안 나니 커피를 가지고 있는 그쪽 공간에서 무슨 문화 활동을 유도해서 일으켜 세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또 병행해서 이루어질지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네. 이렇게 커피숍을 하면 우리가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통닭집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커피숍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숍 어떤 거 있어요, 서진 씨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일단 진짜 커피, 정말 그 질 좋은 원두로 내린 커피 있잖아요. 그런 커피를 싸게 마실 수 싸게 있는 마시면 거. 그렇죠. 네. 저는 일단 싸게 마시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거기 몇 시간을 앉아 있든 눈치 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호 씨랑 그렇죠? 비슷하네요. 성호 네, 씨는요? 그 저랑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 저는 우선 롤 모델이 될 만한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동네에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커피숍인데 그 근처에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 저 중고등학교 때는 커피숍 이렇게 가면 어른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요즘은 또 안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그렇죠. 중고등학생들도 와서 거기서 과외 공부도 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주머니들 모이셔가지고 아기들 뭐 방에서 놀으라 그러고 또 커피 마시고 놀이방이 있나요? 놀이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해놨네요.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롤모델 삼아서 하는 건 그런 어떨까. 괜찮은 예. 거죠. 이게 어디 지역에 따라서 또 어떤 고객층에 따라서 좀 노리는 게 달라지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드네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성금 씨도 그렇고 네. 서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질 좋은 커피를 싸게 마시는 게 1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드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우선 커피 맛. 커피 맛. 커피는 어때요? 좋은 커피 싸야 네네. 되죠. 네. 근데 이상하게 저희가요. 그 20대가 선호하는 커피 전문점, 또 30대가 선호하는 커피 전문점, 40대가 선호하는 커피 전문점이 좀 다양하게 다르긴 한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역시 커피 맛. 맛. 예, 그게 맛이 승부수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예, 오픈하기 전에 말씀하세요. 성금 씨가 한 번씩 맛만 딱 봐주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렇죠. 성금 씨는 네네. 커피 맛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하세요. 못 드셔서 그렇지 커피를. 못 드셔서 그렇죠. 네. 마시기는 기가 막히게 마십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네. 어설픈 흉내내기가 되지 말자. 오. 그 커피 맛이 요즘 아시잖아요. 커피만 담궜다 나오는 듯한 그렇죠. 그런 맛. 티백에 네, 담궜다 빼는 넣었다 맛. 그냥 네. 그런 맛. 그래서 이제 왜 원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커피값이 비싸냐 어쩌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가 어떤 조건에서 자라나고 또 내가 하는 커피 그런 커피들이 어떻게 이걸 원두를
로스팅해서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교육을 받으셔서 훌륭한 커피 맛을 내는 거죠. 네, 두 번째가 그랬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또 있을까요? 마지막은요. 예, 세 번째는요. 네. 나만의 커피, 나만의 분위기, 우리만의 분위기. 이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요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참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말은 참 쉽다. 그렇죠? 말은 쉽죠. 맛있는 커피 그럼요. 싸게 해주고 나만의 네. 분위기 정말 쉽죠. 근데 이게 막상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맛은 기본, 커피 맛을 위해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 커피 관련한 산업이 발달하면서 각 지역마다 커피 관련한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는 곳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커피 전문점을 하시기 전에 우선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커피를 가면 어떻게 고객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한 걸 좀 배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로스팅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커피가 어떻게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오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나아가서 꼭 커피점만 내가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또 커피 관련한 산업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참 인터넷이라는 그런 도구 있죠. 그렇죠. 또 교육기관들 많이 있죠. 선생님, 예, 이런 예. 요즘 커피 맛에 대한 공부를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대기업 커피 브랜드에서요. 네. 그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위해서는 일단 무엇보다는 네. 내가 또 커피숍이나 커피 전문점을 운영을 그렇죠. 하려고 마음을 드신 분, 먹으신 분이시라면 이 바리스타 자격증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요즘은 이제 시간 한 6개월 과정짜리도 있고요. 한 6주에서 8주 정도의 집중으로 공부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네. 바리스타 과정이 꼭 커피를 맛있게 끓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커피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자격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맛을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달라.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찾는 곳에 다 길이 있고요. 찾아보면 또 우리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다는 거 오늘도 좀 배울 수가 있고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네. 이 나만의 분위기와 스타일을 찾아라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참 말이 쉬워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될까요? 네. 그럼 개인적인 센스가 또 부족하다면 어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예, 우선 이제 다른 커피숍 잘 되는 곳을 좀 방문해 보셔야죠. 첫 번째, 눈으로 보면 아,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가 선호하는 커피 전문점의 어떤 모습은, 인테리어는, 그리고 맛은 이것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발품파셔야 돼요. 네. 그렇죠. 커피 전문점 좋은 집,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 집,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적합한 그 상권 안에 하고자 하는 그 스타일을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돌아다니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발품, 손품을 팔아라. 아니 근데 발품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독자적인 메뉴 개발. 그렇죠. 좋습니다. 예. 야, 예.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건 되는지 진짜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메뉴가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계절과 관련한 거 있죠. 커피가 지금 나오면서 이제는요, 저희가 커피 전문점에 커피는 몇 가지 안 되지만 그 주변에 딸려있는 사이드 메뉴나 기타 음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커피와 관련돼서 연관된 것,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계절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고객이 모이는 그 시장에 따라 아이템이 달라집니다. 네. 만약의 경우 저희가 지금 커피점을 내려고 하는데 40대 중년분들이 많이 오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 커피숍 분위기하고는 조금 매칭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상황을 연출을 하셔야 되고 반대도 또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는데 네. 계절하니까 네. 계절 과일이 생각이 나요. 그럼요. 네. 커피숍에서 계절 과일을 파는 거예요. 과일. 과일. 네. 그러니까 뭐 과일을 활용한 스무디 이런 음료는 그렇죠. 참 많은데 네네. 과일을 판다는 직접적인 건 과일을 또- 파는 거죠.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술안주인가요? 드는데요. 그렇죠. 과일 안주. 아니요. 최근에 이런 그래서 경우도 있어요. 아메리카노랑 뭐랑 섞어서 네네. 아니, 그거보다 커피는 커피대로 판매를 하시고 네. 네. 과일을 조그맣게 먹기 좋게 오려서 샐러드? 아니요, 그거를 이제 조그만 상자에다, 조그만 그 네. 플라스틱 팩에다 해서 판매하시는 것도 생겼어요. 그래요? 커피 마시고 가시면서 드셔라. 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예, 그런 메뉴도 개발이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다양하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커피 전문점 역시 이 상권이나 입지가 제일 중요해야지 뭐 손님들 일단 오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20대, 30대, 40대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이 가장 많이 유동 인구 중에 연령층,
그거 파악하셔야 되고 여기가 사무실이 밀접해 있는 곳인지 상가 주변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테이크아웃을 주로 하시는 곳인지 아니면 머물면서 다른 문화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인지 네. 또 커피를 마시면서 기타의 사이드 메뉴를 즐겨 할 곳인지 네. 점심과 브런치 같은 걸 좀 하잖아요. 그런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권과 입지가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커피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아주 간단하네요. 네. 처음에 이제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리스타 교육도 받아보고. 커피에 대해서 좀 커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공부들 많이 해라. 이거고. 두 번째는 손품 발품을 좀 팔아서 주변에 있는 커피숍 많이 가보고 괜찮은 뭐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나 혹은 뭐 그런 것을 좀 내 것으로 만들어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손품 발품 많이 팔아서 좋은 입지와 상권을 찾아라. 네. 그러면 성공하는 건가요? 네, 성공해야 합니다. 어.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네. 대표님. 네. 이것도 뭐 다른 창업과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네네. 생각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유리합니다. 커피를 너무 좋아하지 않으면 이 맛이 그 맛인지 그 맛이 이 맛인지 그렇죠, 잘 맞아요. 몰라서 전 몰라요, 사실. 손님들이 뭐라고 하면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 왜 커피 맛이 이러냐. 그래서 커피 맛이 약간 시큼한 맛도 있고 달큼한 맛도 있고 자기 성향에 맞춰서 이 커피 맛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네. 당연히 좋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좀 네. 대략적으로 커피 전문점 지금 뭐 시장의 현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글쎄, 지금도 역시 좀 커피숍에 대해서 역시 로망을 좀 갖게 돼요, 성국 씨? 근데 지금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이거 다음 주에도 하나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질문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가게 악수로 가려고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랑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성우 씨가 질문한다는 얘기는 아직 질문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로 저희가. 아니요. 질문할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분배를 잘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중요할 때 한 방에.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인데도 정말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희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오늘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께 끝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렇게 많은 커피점이 또 생겨나고 네. 또 없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커피를 공부하는 이유가 다음 주에는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있으면 커피숍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낼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 했는데 네. 커피 문화가 이제 단순히 어떤 그런 커피만의 문화가 아닌 것이 네. 우리 삶에 너무나 밀접하게 와서 이렇게 삶과 우리 문화가 같이 가는 아이템으로 급부상했으니 우리도 한번 배워보고 네. 가능하다면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을 돕고 싶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다음 주에 또 좋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건 사실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그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너무 포화 상태라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신다면 커피숍만은 조금 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지 않을까요, 대표님? 커피를 지금 커피 산업이 너무나 활황하고 있는데 준비 없이 창업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였어요. 준비 없이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 정도의 사람이 오가니까 대충 그냥 이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커피 맛으로 가지고 승부수를 내려고 했다가 상황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길거리 다니시면서 보지만은 커피 한두 개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친구들 만났을 때 네. 근데 그런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커피 전문점이 생겨난다면 네.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또 희망적인 게 이 산업 자체가 네네.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뭐 활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틈새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커피를 한잔하러 가볼까요? 발품 팔러 좀 가봐야 될 것 발품을 좀 같은데요. 팔아야 될 다음 것 같습니다. 시간도 준비할 겸.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모든 준마렐라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주말엘라의 도전.